네, KT 특혜 채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KT 회장. 어제 저희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나가는 모습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도 이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나서면서 취재진 앞에서 이석채 전 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부정 채용에 직접 관여하셨나요? 내가 참 사진 많이 봤네. 채용 비리 관련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충무공 심정이 생각이 나네요. 글쎄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이해가 선뜻 되지는 않는데 일단 들어갈 때는 내가 참 사진을 많이 봤네라고 얘기를 하고 나올 때는 충무공의 심정이 생각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들어갈 때는 뭐 사진이 많네라고 했던 거는 뭐 생각보다 기자들이 많이 왔네라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나왔던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충무공의 심정이 뭐 예전에 뭐 그 임진왜란 때 뭐 이때 보면은 좀 결연하게 싸우셨으니까 아마 결연한 심정이다라는 뭐 표현을 은유적으로 한 것이 아닐까라고 좀 뭐 추론을 해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어제 그 이석채 전 회장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결국은 이제 구속이 된 것은 2012년 당시부터 KT 본사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 지금 한 5건 정도의 부정 채용에 관련됐던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본사 채용 5건 중에서 특히나 이제 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내용과 또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인 자녀나 또 전 동방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자녀 등이 포함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고위 공직자 내지는 또 정치인의 자녀들 또는 친인척들이 포함된 인사 비리를 저질렀다라는 그런 혐의가 중점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KT 홈고객 부문 고졸 채용 과정에서도 총 4건의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총 9건의 그런 부정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계속 이 이석채 전 회장의 어떤 자신의 태도는 이 혐의를 모두 지금 부정하고 있었거든요. 자신은 혐의가 없다라고 부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혐의를 인정해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줄줄이 엮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아까 말했던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들이 포함된 부분에서 이 고위 공직자들까지도 혐의를 인정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어쨌건 간에 혐의에 대한 조사는 분명히 검찰에서 하겠지만 자신의 입장에서는 계속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러면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소명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뭐 이석채 전 회장이 이제 구속은 좀 예견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정 채용과 관련된 이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KT 홈 고객 부분 사장 이제 서유열 전 사장이 구속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재경영 실장인 김상효 전 전무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뭐 특히 김상효 전 전무 같은 경우는 이석채 회장한테 대면 보고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유열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다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구속된 후에는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그 이석채 전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이석채 전 회장이 2번에 걸쳐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2번째 조사 받을 때 그 비서실장하고 이제 대면 조사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비서실장의 진술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인재 영입실과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부분하고 회장실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통로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석채 전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전달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증거상은 굉장히 명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채 전 회장은 나는 부정 채용이 있었던 걸 인정을 하지만 내가 지시나 승인한 사실이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범행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건 영장 전담 판사의 입장에서 보면 증거는 명백한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군다나 하급자인 뭐 전무랄지 사장이 구속되어 있는데 지시한 회장이 구속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논리상 맞지 않죠.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한 겁니다. 이석채 전 회장이 이렇게 구속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채용 청탁을 의뢰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고위급들입니다.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김성태 의원 소환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뭐 일단 조만간 검찰에서 소환을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단 이 부분에서 지금
결국은 김성태 의원이 중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도 좀 소환 의지를 좀 밝히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다만 이제 기업 채용이 국회의원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권남용으로 과연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처벌할 수 있을 예, 거에 예. 여부가 사실은 관건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명백한 대가나 이제 불이익을 암시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한에는 업무방해 혐의도 받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에서 지금 인사채용 비리, 지금 부정채용 지시에 대한 이런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또 그 증거를 찾아내기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검찰에서의 또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뭐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법리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네. 이제 국회의원인데 만약에 국회의원이 직권남용이 되려고 하면 네. 국회의원은 업무 범위에 포함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자기 자녀에 대한 채용부터는 업무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직권남용의 문제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석재 전 회장이랄지 나머지 인재 영역과 관련된 그러니까 인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공범 관계로 네. 범위를 구성하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데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 자체도 특히 대가와 관련된 부분은 이석재 전 회장이 당시에 네. 2012년도인가요? 그때 환노위 국정조사에서 이제 환노위 증인을 부르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공기업 사장이랄지 일반 기업체 사정은 증인으로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김성태 의원이 환노위 증인을 안 나오지 않아도 되도록 그런 작업을 한 게 아니냐. 그러면 이건 반대 급부와 대가 관계에 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석재 전 회장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20일 정도는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김성태 의원도 불러서 아마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예. 결과를 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기소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KT 채용 비리 사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픽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